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요, 이 무릎 통증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 참 많은데, 하지만 방치했다가 굉장히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또 무릎 통증입니다. 때문에 이 무릎 통증이 느껴지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제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 그중에서도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활짝 열어놓을게요. 02-318-6575, 02-318-6575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참여도 역시나 가능한 점 알고 계시죠? 자, 샵 3772번 누르시고요. 궁금한 점 문자로 남겨주시면 또 전화 못지않게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자, 무릎 통증과 인공관절 치료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설명해 주실 분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인공관절 분야 전문의 모셨습니다. 김용찬 원장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요즘 봄이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죠. 이럴 때 좀 무릎 통증 의외로 호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병원 어떤가요? 아무래도 날씨가 좋잖아요. 꽃도 그렇죠. 피고 해서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겨우내 날씨도 나쁘고 해서 야외 활동 안 하시던 분들이 야외 활동하면서 무릎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장기적 등산이나 그런 거 좀 피하시는 게 좋죠. 그렇죠. 봄에 굉장히 활동량이 늘어나고,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안 쓰던 관절을 또 쓰고 그러면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되는데, 무릎 관절의 중요성부터 좀 일깨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릎 관절이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물론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관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무릎 관절의 특히나 중요성 한번 언급해 주시죠. 그 사람 하체에는요, 크게 세 가지 관절이 있죠. 네. 엉치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인데요. 그 세 가지 관절 중에 가장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모션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관절이 무릎 관절입니다. 네. 그래서 엉치 관절이나 그 발목 관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외상도 많고 질병도 많고 뭐 치료의 대상이 되는 질환도 많고요. 네. 여러 가지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관절이죠. 수치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걸을 때 무릎에 자기 체중의 한 3배, 4배, 그다음에 계단 오르내릴 때는 4배, 5배, 오. 심지어는 달리기를 할 때는 체중이 네. 20배 가까이 체중이 실리거든요. 그렇게까지요? 굉장히 하중이 많이 받는 오. 관절입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3월에서 5월 딱 요맘때죠. 네네. 요 사이에 무릎 관절 호소하시는,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산행 뭐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무릎 불편하신 분들이 피해야 될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산행입니다. 이제 오래 걷는 거는 무릎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적절하게 운동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 산행을 할 때요. 예.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내려오는 것도 힘들고 네. 무릎 관절이 안 좋은 분들한테 어떤 게 더 좋다 안 좋다 굳이 나눈다면 어떨까요? 실질적으로는 올라가는 게 더 안 좋아요. 더 안 좋고 단지 이제 내려올 때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 올라갈 때는 이제 그나마 처음이니까 오늘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제 힘드니까 내려올 때 더 아픔, 통증을 느끼시는데 네. 실제로 보면은 아무래도 올라갈 때가 훨씬 더 힘을 많이 받죠. 무릎 관절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렇군요. 그래도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산행을 조금은 피해 예, 주시는 예, 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리한 산행은. 네. 알겠습니다. 무릎 관절에 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원인이 많이 네. 있을 텐데 종류를 좀 설명해 주세요. 가장 흔한 거는 퇴행성 관절염이죠.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휜다리 변형이라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면서 초기에는 연골만 닳다가 진행이 되면서 다리가 휘는 휜다리 변형도 생기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약간 이렇게 겉모양 보기가 약간 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변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연골이 마모된 연골 손상, 그다음에 무릎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반응성 연골판이라고 있는데요. 연골판 파열, 또 하나는 스포츠 손상으로 흔히 생기는 십자인대 손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오자 다리라고 우리가 흔히 예,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휜다리. 네. 이 휜다리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저희가 또 OX 퀴즈를 한번 몸풀기 삼아 네. 풀어보고 갈까 하는데요. 무릎 건강에 대해서 오해와 또 속설들도 참 많아서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목을 근데 누가 이렇게 뽑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무릎 관절염 오해도 참 많지 말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예. 원장님 이거 뭘 패러디한지 아세요? 태양의 후예인가요? 맞아요. 아시네요. 네, 이 드라마도 끝났는데 네. 누가 또 이렇게 패러디를 했는지. 어쨌든 자, 무릎 관절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 풀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무릎 관절염 오해도 참 많지 말입니다.
관절염이 생기면 무릎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는 뭐 글쎄요. 관절염이 생겼어요. 그럼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도록 좀 아껴주고 사용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O 아닐까 생각하는데 답은 이겁니다. 답은 X입니다. X예요? 네. 왜요? 너무 운동을 안 하게 되면요. 다리 근력이 퇴화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더 크게 말썽을 부려요. 그러니까 답은 적절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은 오래 장거리 보행이라든지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이 더 나빠지고요. 네. 적절하게 무릎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는데 권유드리고 싶은 운동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타기가 순수하게 근력 운동만 되고 무릎에는 하중이 거의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근력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그렇군요. 관절염이 생기면 무릎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오해군요. 그렇죠.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적절하게 네, 사용을 그렇습니다. 해줘야 예. 된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와 진실 풀어봤고요. 두 번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무릎 관절염 오해도 참 많지 말입니다. 플랫슈즈는 무릎 건강에 나쁘지 않다? 나쁘지가 않다니까 좋다로 해석을 한다면 네. 플랫슈즈는 무릎 건강에 좋다. O입니까? X입니까? 그건 X입니다. X? 네. 그럼 좋지 않은 건가요? 발은 정상적으로 아치가 있거든요. 네.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아 있죠. 그러니까 그 적절한 아치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플랫슈즈를 신으면 사실은 하중이 뒤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발에 먼저 영향을 먼저 받는 게 맞고요. 무릎에는 더 발보다는 적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보통 이 플랫슈즈가 네. 발 건강에, 무릎 건강에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여성분들 이 하이힐과 비교했을 때 많이들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하이힐도 굉장히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둘 다 안 좋은 건가요? 하이힐보다는 좀 낫죠. 플랫슈즈가 좀 낫다는 얘기지. 정상적인 발의 아치를 살려주는 신발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너무 같아요. 바닥의 느낌을 그렇죠. 온전히 다 전해받는 플랫한 슈즈도 그다지 좋지 예, 않군요. 체중이 발 뒤꿈치 쪽으로 실리기 때문에 자세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아치 그렇죠. 모양을 아치를 살려줘야죠. 살려줄 수 네네. 있는 굽이 어느 정도는 요만큼 있는 신발들이 그렇죠. 좋군요. 알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오해와 진실 풀어보죠. 무릎 관절염 오해도 참 많지 말입니다. 올바른 걸음만으로도 휜다리 교정이 가능하다? 휜다리, 오다리. 그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자다리를 말하는 건데 올바른 걸음걸이, 자세만으로도 교정 충분히 가능할까요? 답은 옵니다.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게 휜다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퇴행성 관절염 질병으로 인해서 휜 다리는 사실은 이런 자세 교정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휜 다리는 이제 흔히들 보면 실제로 엑스레이 찍었을 때 다리는 똑바르지만 겉모양 봤을 때 다리가 휘어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네네. 경우에는 자세 교정이라든지 도수치료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교정법을 통해서 자세를 네. 똑바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올바른 걸음걸이가 교정에는 도움이 되죠. 근데 올바르게 걸음을 걷는다고 해서 관절염으로 휘어진 다리가 똑바로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휜다리, 네. 일명 오자다리라고 해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휘었는지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걸음걸이만으로도 고칠 수 있을 수도 있고 예, 교정이 불가능할 가능합니다. 수도 있고.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오해와 진실 풀어볼 텐데 얼핏 보니까 이 얘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네요. 보실까요? 무릎 관절염 오해도 참 많지 말입니다. 어릴 때 많이 엎여 자랐다면 오자다리가 될 확률이 높다? 이거는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일명 어부바? 어부바라고 하죠. 아기들 네네. 많이 업어주잖아요. 네네. 그죠? 보채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 업힌 자세 모양에 따라서 다리가 휜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어떻습니까? 옵니까? X입니까? 답은 X입니다.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났을 때 아기들은 다리가 O자형이에요. 원래부터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도 예. 많네요. 근데 그게 이제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 한 3세 정도가 되면 똑바르게 되거든요. 근데 나이를 좀 더 먹으면 4세에서 5세를 되면 약간 X자형으로 다리가 또 변해요. 그래서 6세를 넘어가면 정상적인 다리 형태를 갖춰줍니다. 그러니까 네. 이 얘기 나온 거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고 성인이 됐을 때 다리가 좀 휜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어렸을 적에 오버를 많이 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해서 끼워 맞춘 거지.
이런 정상적인 다리가 변형해서 그러니까 그 모양이 변하는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는데 그게 단지 좀 뭐 오버를 많이 했다고 해서 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휜다리 원인을 한번 짚어주세요. 이쯤에서 선천적 원인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 영어로는 생리적 내반세라고 그래서 원래 약간 휜 사람도 있어요. 그 병적인 상황이라 보지는 않고요. 생리적 내반세라고 해서 선천적으로 좀 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가족력으로 엄마가 좀 휘었으면 아들도 약간 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유전적 원인이 있을 수 어느 있다는 정도는 거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로 이제 신경이나 근육계 문제로 인해서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하지만 대부분은 후천적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좌식 생활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보행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가장 큰 게 잘못된 자세죠. 다리 꼬기, 그다음에 구부정한 자세, 뭐 기울이는 자세. 또 하나 하이힐을 즐겨 신는 습관도 휜다리를 일으키는 한 가지 원인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하이힐을 즐겨 신는 습관도 휜다리 원인이 될 수가 있군요. 이건 또 저한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인데, 휜다리가요, 나이가 들어서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성장이 멈춘 다음에도? 그렇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자세들은 사실은 그 모양이 좀 틀어졌다는 그런 의미고요. 실제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서 다리가 휘어지거든요.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무릎 안쪽으로 연골이 마모가 되는데요. 네. 시간이 지나면은 그 점점 O자형으로 다리가 비틀어지는 내반슬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다리, 네네. 일명 말하는 오자다리, 휜다리를 그냥 둘 수 있고요, 사실. 이거는 의사 입장에서 치료가 필요한 질환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예, 하실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 기준이 뭘까요? 첫째 이제 휜다리를 수술하고 뭐 교정을 하고 고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무릎이 아프고 걷기가 힘드니까 네, 치료를 네. 하는 거거든요. 단지 모양을 바꾸겠다고 모양이 좀 더 이뻐지자고 하는 그런 치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휜다리 교정술이나 이런 형태의 치료법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한 한 가지 방편인 것이지 네. 모양을 좋게 하는 그런 미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그러면 질환으로 볼 수 있는 오자다리 그 상태가 어떤지 사진이나 뭐 이런 게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 보고 싶은데 굉장히 많이 휜 상태겠죠.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그런 사진 하나 골라왔습니다. 한번 네. 보시죠. 네.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나오고 사진, 있네요. 네, 지금 사진 보시면 뭐 보자마자 곧바로 아시죠? 다리가 휘어 있습니다. 발목도 지금 비틀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정의상에 의하면은 무릎 위쪽 뼈, 허벅지 뼈죠. 허벅지 뼈하고 아래쪽 종아리 뼈를 연결하는 선이 원래는 일직선 똑바로 해야 되는데 각도를 이루어서 어긋나 있으면은 휜다리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 환자분은 퇴행성 네. 관절염으로 해서 무릎이 연골이 많이 닳아서 저렇게 휘신 분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리가 네. 이렇게 섰을 때 네. 그 왼다리, 오른다리 사이가 벌어졌다고 공간이 있다고 해서 다 휜다리라고 규정하지 그렇지는 않을 것 않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측정을 해보면 되는데요. 그 양쪽 발목을 딱 붙이고 딱 똑바로 섰을 때 무릎 사이 간격이 한 5cm 이상 벌어졌을 때. 5cm. 예. 그러니까 그 일반 자세가 좀 나빠도 다리가 좀 떠볼 수도 있거든요. 떠볼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되게 이제 뭐 자세나 이런 쪽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로 관절염에서 다리가 휘거나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좀 더 많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는 다리가 벌어지는 거 말고도 네. 그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또는 허리에 비해서 골반 부위가 훨씬 더 넓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다리가 이제 휘게 되면은 바지가 돌아가요. 똑바로 바지가 돌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리가 휘게 되면은 발목도 역시 거기에 보상하느라고 자세를 달리 잡거든요. 쉽게 발목을 뼈요. 발목이 아프다는 분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그러니까 무릎이 이렇게 휘었으면은 네. 당연히 이거를 똑바로 걷기 위해서는 발목이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발목도 문제가 생기죠. 그렇군요. 무릎에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걷기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발목에 또 무리가 되게 예, 예. 안 좋은 자세 네네. 방향으로 발목도 무리가 되는군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데 아직은 이 정도 휘어진 거 괜찮겠지. 아직 뭐 통증도 없는데 괜찮겠지. 이렇게 좀 방치를 할 경우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겉모양으로 봐서 휘었다는 거는 사실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겉모양으로 조금 휘었다는 게 나중에 관절염을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단지 그건 있어요. 그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그 점점 진행하게 되면은 이게 내만스레라고 그러죠. 다리 휘어이 점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점점 진행해서 나중에는 연골이 다 망가지게 되거든요. 자,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조기에
적절한 교정 수술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렇군요. 지금 보시면서 내 다리도 좀 휘었는데 이게 혹시 원인이 뭘까 궁금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평소에 교정이나 치료를 원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18-6575 서울 전화 02-318-6575번 전화 주시고요.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번 누르시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자,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죠. 휜다리의 경우 계속해서 두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네, 그렇죠. 이게 원인이 뭔지를 좀 알아보고 치료를 결정하고 받는 과정이 이제는 다음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교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정도에 따라 다르죠.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겠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다리가 진짜로 똑바른데 뼈는 똑바른데 겉모양 보기가 휜 것처럼 보인다. 이거는 사실 뭐 자세 교정이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혹은 도수 치료라든지 그걸 적절하게 하면은 교정이 돼요. 뭐 그걸 뭐 굳이 병적인 상태로 정의를 하고 뭐 수술을 하거나 전문적인 치료를 하거나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단지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연골이 많이 닳아서 이후에 다리가 점점 휘는 내반술로 갔을 때 이거는 미용적인 측면이 아니고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수술을 권유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장님,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휠 정도가 되면 통증도 같이 수반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수술하는 거지 그렇죠. 휘었기 때문에 수술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이게 네. 뭐 심리적으로 네. 좀 밉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일단 통증 때문에 오시면 그렇죠. 원인이 퇴행성 관절염이고 결과적으로 다리가 휘고 뭐 그렇죠. 이런 예, 과정으로 예. 진행이 네네.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어떤 수술인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대부분 다리가 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무릎의 안쪽 부분에 있는 연골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쪽 부분이 연골이 마모가 주저앉으니까 이렇게 네. 똑바로 선 다리가 이렇게 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휘게 되면은 이 뒤지고 다니는 안쪽으로 하중이 더 쏠리게 되고요. 하중이 더 쏠리게 되니까 점점 그 마모된 연골이 더 심하게 마모가 되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어느 정도 휘었는지를 계산을 하죠. 엑스레이를 찍어서 계산을 해서 아래쪽 종아리뼈 있죠. 네. 아래쪽 종아리뼈를 일부러 자릅니다. 잘라서 적절한 계산한 각도만 교정을 하죠. 그러니까 벌립니다. 벌리고 그 빈 공간에다가 네. 인공뼈를 채워넣은 다음에 그 지지할 수 있는 그 고정물 쇠를 대죠. 쇠를 대서 고정하게 되면 수술이 끝납니다. 근데 이 수술법은 결국은 이제 하게 되면 무게 중심 축이 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은 디디고 다니면 안쪽으로 하중 쏠리는데 그걸 똑바로 펴주면은 무게 중심 축이 바깥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모된 연골을 보호하고 통증을 줄이고 그런 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원장님 이게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휜다리가 되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보통 수술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처음부터 너무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무릎 아래 경골 안쪽을 잘라주고 계산하고.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죠. 그렇겠는데. 근데 이게 보통 퇴행성 관절염으로 휘신 분들이니까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가능한 수술입니까? 이 휜다리 교정술의 주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고령의 환자분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40대 중후반에서 50대 그래요? 초중반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관절을 살려야 되시는 분들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관절염이 진행을 해서 증상이 악화가 되시는 분들이 주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사진에 나오시는데요. 이분은 사실은 나이가 그 58 정도 되신 분이거든요. 아, 적진 그래요? 않으신 분인데 유정 전에 보면 다리가 많이 휘어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다리를 오른쪽에 보시면 수술을 끝난 다음에 엑스레이가 보이는데요. 보면은 아래쪽 종아리뼈 있죠. 종아리뼈에다가 교정 절골술을 하고 쇠판이 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리 축이 똑발라지거든요. 네. 똑발라지면은 그 퇴행성 관절염 진행을 막을 수가 있어요. 통증도 줄일 수가 있고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런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 무릎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요. 교정 전에 사실 예순이 안 된 분이잖아요. 네네. 요즘 시대에는 정말 젊다고 볼 그렇죠. 수가 있는데 왼쪽 그 교정 전 다리를 봤을 때는 좀 더 연세를 좀 높이 봤거든요. 근데 교정하고 나니까 확실히 또 다리만 다리가 봐도 좀 연세가 이뻐지죠. 그렇죠.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통증도 확실히 없어집니까? 통증은 없어집니다. 어, 가장 큰 장점은 자기 무릎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두면은 연골이 점점 망가지고 사실 이 연령대 40대 중후반, 50대 초중반 이러신 분들은 관절염이 있게 되면 나중에 나이가 더 드시면은 예를 들어서 환갑이 넘어가나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인공관절을 해야 되거든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리 이런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 무릎을 그대로 보존하고 자기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이 수술 과정 중에 봤더니 인공뼈를 채워주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걱정되는 게 수술 후에 움직임이 좀 내게 아니니까 인공뼈란 말 자체가 좀 그래요. 그 부자연스럽지 인공뼈는 않을까? 관절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만져지고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무릎을 그대로 살리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 무릎과 똑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힘든 일을 하기에도 훨씬 낫고요. 운동도 하기도 편하고요. 좀 틀리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울 염려도 없고 네네. 관절염 통증도 사라지는 수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자, 시청자 한번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연결돼 있죠?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67세 여잔데요. 그러시군요. 예, 제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 발목, 네. 발목이 요즘 좀 많이 아프고, 제가 엉덩이 왼쪽이 좀 아파요. 네. 그리고 제가 척추 협착증이 좀 있어가지고, 네. 허리가 원인인지, 발목하고 무릎이 원인인지 그걸 몰라가지고요. 어디를 먼저 손을 대야 될지 시술을 그래서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시군요. 병원에는 혹시 네.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병원에 3년 전에 가보고 진찰을 했었는데요. 뭐라고 제가 하던가요? 퇴행성 관절염에 네. 지금 작년서부터 약간 오른쪽 다리가 조금 휜 것 같아요. 네. 그 뒤로부터 무릎, 발목이 많이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허리를 시술을 하면 이게 안 아플런 건지 안 그러면 발목하고 무릎이 원인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일단 한번 받으셨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상담을 좀 해주세요.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아까 잘 잘못 들었어요. 67세 여성입니다. 67세. 네, 67세요. 지금 어머님 말씀하신 거 들어봐서는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무릎 관절염이세요. 그러니까 허리가 네. 대충 문제가 되거나 하면 대충 엉덩이 뒤쪽, 허벅지 뒤쪽으로 당기고 저리고 나타나시는데요. 지금 다리, 네. 무릎도 아프시고, 그다음에 무릎도 약간 안장대로 휘고, 또 아까 네. 제가 설명드렸듯이 무릎이 휘게 되면요, 발목도 같이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발목 통증도 같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네. 보기에는 말씀만 드려서는 무릎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진찰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릎을 먼저 수술해야 됩니까? 일단은 진짜 제가 보기에는 무릎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무릎 때문에 정형외과를 갔었는데요. 무릎은 이렇게 운동을 좀 하고 하면은 지금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 그러는데 제가 그 뒤로부터 발목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일단은 다리가 정밀 검사가 조금 좀 휘는- 필요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발목만 따로 아프다면 발목은 따로 발목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럼 발목도 이렇게 뭐 수술할 수가 있나요? 일단 진찰을 먼저 받아보셔야 되겠죠. 적절한 그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만약에 인대나 네. 연골에 문제가 있다면 필요하면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단지 자세가 틀려졌기 때문에 발목이 불편하신 거라면은 그거는 무릎을 적절히 치료를 하시면은 발목도 증상이 좋아지실 겁니다. 예, 좀 걷고 많이 좀 서 있고 그러면 발목도 아프고 좀 걸으면 발목이 많이 아파요. 무릎하고. 그러시군요. 시청자님, 네. 발목 네네. 자체 단독으로 문제가 있는 걸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러 가지 지금 정황을 들어봤을 때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원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금 원장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세한 건 병원을 물론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병원을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황을 듣고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물론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상담은 병원 방문하시기 전에 참고용으로 충분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2318-6575번 전화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상담도 들어와서 하나 확인해 보죠. 보여주시죠. 2532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저희 엄마가 원래 관절염이 좀 있으신데요. 최근 부쩍 무릎 통증이 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리도 살짝 밖으로 좀 휘셨어요. 저희 엄마 나이가
71세이신데 이 연세에도 휜다리 교정술 효과가 있나요? 그래요. 좀 고령이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원장님? 그 사실은 정의성으로 보면은 휜다리 교정술, 교정절골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대 중후반, 50대 초중반 그 목적이 자기 무릎 살리겠다는 목적이거든요. 네. 근데 연세가 좀 많긴 하신데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 연세가 드셔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휘어진 정도가 그렇게 많지만 않다면은 살짝이라고 표현해 주신 거 보니까 그렇게 뭐 심한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그런 경우라면 충분히 연세가 드셔도 한번 시행을 해볼 수는 있겠죠. 제 케이스를 한두 가지 들고 나왔는데요. 아, 네. 지금 보시면 이분은 나이가 환갑이셨거든요. 환갑이신데 휜다리 교정술을 하시고 교정이 절대 잘 돼가지고 안에 들어갔던 쇠도 빼고요. 지금은 통증 없이 잘 지내시고 계시고요. 그다음 케이스 보시면은 이분은 나이가 68세세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교정술을 하기엔 나이가 좀 많으신 편이긴 한데 휘어진 정도가 꽤 심하지는 않으시고 또 이분은 68세 예. 계시니까요. 이분은 적극적으로 자기 관절을 살리시길 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인공관절보다는 교정술로 치료를 했고 지금 뭐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문자 보내신 분 같은 경우는 어머님께서 나이가 71세로 많긴 하신데 상태에 따라서는 교정술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연세가 아주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고 네, 그렇죠. 자기 관절을 살릴 수 있느냐. 그렇죠. 그죠? 예. 그거에 따라서 좀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희망은 있으니까요. 바로 진단을 자세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하나 더 들어와 있네요. 하나 확인해 볼게요. 7365님. 휜다리 교정 수술하게 되면 보험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어떨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험 적용됩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이것은. 그렇군요. 네, 해서 큰 부담 없이 하실 수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은 자기 무릎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공관절이라든지 그런 수술이 아니고 이미 이 수술에 대한 안정성은 1960년대 이전부터 개발된 수술이기 때문에 이미 그 효과나 그 사례는 이미 입증이 끝난 수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험 적용도 되고 네. 자기 관절, 무릎을 좀 살릴 수 있다. 이런 네. 장점이 있는데 혹시 좀 보험 적용이 힘든 어떤 특수한 사례 이런 것도 있을까요? 거의 모든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건강보험 적용이 다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좀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휜다리 교정술 수술 후에 회복 기간도 좀 궁금하고요. 계속해서 좀 앉아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 누워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 움직이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 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시술 방법 자체가 뼈를 손을 보거든요. 하기 때문에 뼈를 손을 보기 때문에 뼈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면은 입원은 약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입원하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한 6주에서 8주 정도는 목발 짚으시고 보조기를 쓰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수술한 부위를 보호하기 네. 위해서. 그래서 약 한 6주 내지 8주 정도가 지나면 뼈가 어느 정도 붙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목발도 버리고 천천히 걷는 운동하시면 되고요. 아마 충분히 운동하신 다음에 약한 수술 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나시면 일상생활로 충분히 복귀가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7일에서 10일 정도 입원하시고 네네. 또 6주에서 8주는 보조기나 목발 네네.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교정술 특징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차트로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 그 제일 핵심이 뭐냐면 자기 관절을 그대로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무릎 내측 안쪽으로 떨어지는 체중하고 부하를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줘서 무릎 바깥쪽으로 옮겨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관절을 그대로 살리기 때문에 원래 자기 관절이 가지고 있던 그 유연성과 운동성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주 연령군이 되는 그 40대 중후반, 50 초중반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일도 앞으로 계속 많이 하셔야 되고 그렇죠. 자기 관절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최소절개로 해서 그 손상이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른 회복도 기대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충분히 역사가 오래된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하면서 안전한 수술입니다. 비교적 간단하다 말씀해 네. 주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하셨죠? 수술하는 시간은 약 한 40분 정도. 40분? 네. 생각보다 네. 또 짧게 걸리네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마취는 척추 마취합니다. 척추 마취.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좀 교정술 받을 때 주의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너무 많이 휜 경우요. 너무 많이 정도가. 예. 그러니까 교정술을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모든 휜다리를 전부 다 교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정술도 한계가 있거든요. 각도로 따지면 약 한 13도에서 15도 정도 휜 경우까지는 교정이 가능하지만 그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이런 교정술로는 교정이 다 안 되죠. 합병증이 많이 생기기 쉽습니다. 네네. 또 하나는
그 무릎 안쪽으로 연골이 마모된 경우는 괜찮은데 검사를 해봤더니 무릎 바깥쪽으로 연골이 마모됐을 경우는 이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몇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은 뭐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세가 좀 많다 보면은 특히 여성분들 골다공증도 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조심만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아무래도 그 골다공증이 있다고 수술을 못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고령이시면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걷고 목발 짚기가 힘드시다면은 네. 차라리 그분들은 인공관절을 권유드리는 게 맞겠죠. 절골술보다는. 그렇군요. 네.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인공관절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휜다리 원인 중에 하나가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런 언급해 주셨는데 단계가 있죠. 퇴행성 네네. 관절염에도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됩니까? 뭐 어느 병에 다 똑같지만 초기, 중기, 그렇죠. 말기로 나누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좀 보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제일 위쪽에 보이는 게 정상 무릎입니다. 그 위쪽에 보이는 것이 허벅지뼈, 아래가 종아리뼈인데 두 뼈 사이 간격이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연골이 마모가 되는데 네.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뼈 사이 간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초기에 제일 왼쪽에 보이는 초기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네. 중기로 가면 무릎 안쪽이 조금 좁아들게 되고 네. 말기로 가게 되면 완전히 딱 뼈가 다 붙어버리죠. 아, 얼마나 아플까요? 예, 뭐 이렇게 되면 연골이 다 다른 경우인데 네. 뭐 이러면 통증이 심해서 제대로 걷기가 힘들죠. 그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뼈하고 이렇게 네네. 부딪히는데 걸을 때마다 그러면 정말 걸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 사진은 봤는데 네네. 증상들도 좀 차이가 있겠죠? 통증이 심해지는 건 뭐 당연하고. 당연한 얘기고요. 뭐 그 차트로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네. 초기 같은 경우는 계단 오르고 내릴 때 약간 무릎 시큰거린다. 뭐 바람 든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통증보다는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양반다리를 하거나 앉다 일어설 때, 그다음에 무릎을 비틀 때 통증이 약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 연골이 마모되면서 이제 증상이 좀 더 심해지면 무릎이 부어서 물도 차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지금 진행하게 되면은 말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아까 그 사진에 보시다시피 완전히 다리가 O자형으로 확 휘어버리는 변형이 생기기도 하고요. 가장 큰 건 걸을 때 통증이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심하죠. 뭐 제대로 걷기가 힘듭니다. 네. 뭐 30분에서 걷기가 힘들고요. 심지어는 밤에 통증이 심해서 주무시기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도 걷지 않을 때도 통증이 그렇죠. 있군요. 네네네. 그렇군요. 자, 사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그 진액이 퇴행성 관절염에 네, 진행이 많이 된 사진인가요? 그렇죠.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환자분 직접 사진이고요. 이분이 이제 그 왼쪽 보시면 엑스레이인데 그 허벅지뼈와 종아리뼈가 완전히 붙어서 딱 붙어 있는 사진을 보실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네. 아, 그래요. 저 정도쯤 되면은 이제 교정술은 좀 불가능한가요? 교정술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휘면은 교정술이 교정에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아까 13도에서 15도라고 정도, 말씀해 예, 그렇죠. 주셨기 때문에 지금 보는 건 몇 도 정도 될까요? 저거는 25도가 넘다고 봐야죠. 25도가 넘는군요. 예, 예. 굉장히 심한 예, 경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 초기, 중기, 말기 이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뭐 병원 하나지만 정도에 따라서 똑같은 치료법을 쓸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초기 같으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운동하고 운동 그 치료법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오래 걷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적절하게 자기 다리 근력을 보존하는 그런 형태의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운동은 자전거고요. 네. 중기로 넘어서게 되면 대개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해서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기로 넘어서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연골 재생 쪽으로 가게 됩니다. 마모된 연골을 살려내거나 혹은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관절을 정리를 하거나 또는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교정술 있지 않습니까? 네. 휜다리 교정술도 사실은 중기 정도에 해당되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기까지. 예. 네, 대부분. 그렇죠. 근데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 과정에서도 이제 휜다리 교정술이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이런 형태의 치료법은 한계가 있고요. 결국은 수술로 가는 수밖에 네. 없습니다. 대개는 그렇군요.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휜다리 교정술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기 정도까지. 그렇죠. 중기에서 말기 그 사이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사이. 그 사이 정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말기로 한번 가볼게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죠. 이제 100세 시대니까 네. 많이들 다니셔야 되고 활발하게 또 활동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방법이 아까 언급해 주셨던 인공관절 관절 수술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군요. 예, 예.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럼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수술 전 엑스레이인데 보시면은 허벅지 뼈가 종아리 뼈가 딱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연골이 다 다른 사진인데 사실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은 일상생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통증이 있어서 뭐 걷기도 힘들거니와 주변에 시장 슈퍼 갔다 오기도 힘들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술하게 되면은 그 마모된 연골, 물렁뼈, 인대 이런 게 모두가 제거가 되고 네. 그러니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구조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만든 쇠하고 플라스틱으로 대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통증은 전혀 없이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수술입니다. 지금 이제 사진 속에 보이는 오른쪽에 하얗게 된 부분, 저 예. 부분이 인공관절로 그렇죠. 이제 들어가 그치. 있는 예, 그렇습니다. 부분인 거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네. 다 다르게 그러면 정말 각도도 중요하고 굉장히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만들죠? 사실 그게 가장 큰 딜레마였었어요. 사람 이제 얼굴을 보면은 눈, 코, 귀, 입이 있지만 사람이 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각 특징이 있듯이. 그렇죠. 똑같습니다. 뼈도 보면은 똑같은 뼈가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사실은 과거에는 이걸 알고 있긴 하지만은 네. 약간은 무시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법 자체가 그렇고 어느 정도 미세한 조정은 가능하지만은 그게 된 틀에 맞춰서 수술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이즈별로. 근데 네. 이제 요즘 최근에는 맞춤형 인공관절이 소개가 되면서 환자분 몸에 딱 맞는 수술 기구를 제작을 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맞춤형 인공관절 전에는 약간 억지로 꼭 맞지 않아도 끼워 약간 맞추는 그런 무시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무시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죠. 기술상. 예, 예.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네. 맞춤형 인공관절이란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기술로 가능한 건가요? 그 사실은 맞춤형 인공관절 만드는 기술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 그래요?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요. 그 과정을 보면서 사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MRI나 CT를 가지고요. 무릎 관절, 엉치 관절, 그다음에 발목 관절을 다 측정을 합니다. 이거를 데이터를 모아서 컴퓨터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3차원적 무릎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해서 수술을 시행을 하고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수술 도구를 만들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 도구를 만들려면은 기구 회사로 다시 데이터를 보내서 다시 만들어 와야 돼요. 네. 그 과정이 한 2달을 걸립니다. 아, 너무 오래 걸리네요. 예, 비용도 몇백만 원씩 들고요.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된 게 네. 이런 데이터를 모으면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흔히 쓰일 수가 있는 게 과거에는 기술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걸 시행하는데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3D 프린터가 도입이 되면서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시행이 쉬우신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발목, 무릎, 엉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과정이에요, 지금? 제일 먼저 데이터를 모아야 되거든요. 네. 단순히 무릎만 그 검사한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리 축 전체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엉치 관절도 MR을 찍고 무릎도 찍고 발목도 찍고 전부 다 찍어야 돼요. 다 구별해서 세세하게. 예, 네. 그래서 그걸 데이터를 다 모으면은 그다음에 또 그 3번 넘으로 가시면 그 3차원적 무릎 모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컴퓨터상에서. 자, 그 다음 거 한번 네. 보여주실까요? 지금 보시면 이거네요. 이제 뼈 모양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네. 그 주변에 있는 그 근육이나 인대가 다 제거를 하고 순서 뼈만 나오는 건데 이 뼈를 대상으로 해서 다음 보시면은 이렇게 수술 네. 그러니까 컴퓨터상에서 수술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뼈를 자르는 각도, 위치, 두께를 일일이 다 조정을 하고 심지어는 인공관절에 들어가는 위치도 아래 위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컴퓨터상에서 의사가 수술 한번 미리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고 이 데이터를 모아서 3D 프린터로 넘기게 되면 얘가 만들어져요. 수술 기구를.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은 가장 오른쪽에 보면 이런 수술 기구가 제작이 되고요. 이 수술 기구를 제작을 해서 이걸 가지고 수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작된 기구는 이 환자분에게만 쓰이죠. 아, 그래요. 그렇죠. 심지어는 오른쪽 왼쪽도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뭐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인공관절 수술 자체가 정확해져요. 물론 과거의 수술이 부정확했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네. 좀 더 정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미리 컴퓨터로 수술하기 전에 미리 수술해본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 시뮬레이션을 하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에러를 훨씬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요. 의사분들도 한 번쯤 해보고 하니까 얼마나 더 정확하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휜다리 교정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02-318-6575번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 또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디가 불편하세요? 예, 제가 지금 다리가 한 5에서 6cm 정도? 네. 이 정도 벌어져 있는데, 네. 제가 뭐 이렇게 자가 운동을 하는 그런 체형 교정 그런 데 다녔었어요. 네.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솔직히 열심히 안 하기도 했는데, 약간 궁금해요. 이게 과연, 물론 사람마다 연골이 다르고 또 뭐 무릎의 형태가 다르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 5cm에서 6cm 정도 벌어졌는데, 이게 수술이 아니라 뭐 운동만으로도 교정이 가능한지가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냥 모양상 휘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예, 무슨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미관상 그렇고 이게 뭐 저도 관심 있어서 뭐 뉴스라든지 뭐 관련 내용을 보면 나중에 이게 관절염 쪽이 되게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또 접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아직은 통증 같은 건 없으시고 미관상 5에서 예. 6cm 정도 다리 간격이 있으시다는 얘기인데 자, 원장님 궁금한 점 좀 해결해 주시죠. 일단은 오셔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실제로 이제 다리가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건지 뼈가 진짜 예. 똑바른 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봐서는 크게 통증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죠? 만약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무슨 관절염 있거나 전혀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아마도 예. 뭐 도수 치료나 그런 교정 치료를 통해서 교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제가 다닐 때 여성분들은 좀 치료가 잘 되는 편인데 남자는 좀 뼈 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뼈는 남자분들도- 아니고요. 되게 이제 네. 엉치관절, 고관절 쪽에 이제 회전을 교정해줘서 자세를 바로 잡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훨씬 근육도 많고 인대도 튼튼하기 때문에 여성분들보다는 조금 힘들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교정법만으로도 뼈가 완전히 붙일 수 있을까요? 수술이 아니고서도 되도록이면 뼈가 수술을 변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예. 겉모양을 바꿔주는 거지 뼈를 변형을 시켜줘 그러지는 못해요, 교정술은.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리 간격이 5에서 6cm 정도 벌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가 운동, 자세 교정을 통해서 굉장히 노력을 또 많이 하시는 분인 것 네네. 같아요. 관심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둘 경우에 나중에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다리가 네발살로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 관절염이 생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단지 그분들이 관절염이 생기면은 증상이 좀 빨리 악화될 수는 있겠죠. 네. 그런 거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직은 통증은 없으시지만 휘어진 원인이 뭔지 좀 더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전화 여기서 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02-318-6575번으로 계속 전화 주시고요. 문자 참여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 더 해드리죠. 문자 하나 보여주시죠. 1300님 보내주셨네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예전에 그 수술하시고 양반다리를 못 하시던데 그런 부작용 같은 게 궁금합니다. 인공관절 끼우고 농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하나하나 해결해보죠. 양반다리 못하는 부작용 있을 수 있나요? 양쪽 하는 경우에 양반다리가 되시는 분은 약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공관절은 쪼그라들 때까지 구부러지는 관절이 아닙니다. 인공관절 하게 되면 구부러지는 각도가 약 대개 한 평균 110도, 120도 정도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하면 재래식 화장실을 못 쓰죠. 아, 그게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인공관절 자체 거기까지밖에 안 구부러져요, 원래가. 그러니까 부작용이 아니군요. 네, 그렇죠. 원래 변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코끼리는 냉장고 속에 못 들어가듯이 못 들어갔는데 왜 못 들어갔냐? 아니 못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네, 못 들어가는 네.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그렇죠. 네. 그걸 부작용으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좀 적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농구는요?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안 되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분 말씀하신 봐서는 아마 나이가 좀 젊으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농구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근데 이분은 관절염이 있다면 인공관절 수술이 아니고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휜다리 교정술을 고려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젊으신 것 그렇군요. 같으니까 관절염 진행을 막고 자기 관절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트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양반다리를 못하는 건 어쨌든 부작용은 아니다라고 바로잡아 드리고요. 그럼 부작용이란 단어가 나온 김에 한번 알아보죠.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염증이 생기거나 뭐 나중에 뼈가 부러지거나 해서 재수술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단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그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럼 이렇게 젊었을 때 무릎으로 돌아가서 잘 쓰는 거냐?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쇠하고 플라스틱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소리가 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연골 하고 그다음에 그 쇠하고 닿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본인은 알아요. 네. 들리지는 다른 사람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약간 또닥또닥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본인은 알겠죠. 그렇죠. 그거는 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뭐 부작용이라고까지 표현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오늘 이 시간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 차트로 준비했는데요. 네.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술 자체가 정확해진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술 자체가 정확해지면 당연히 결과가 좋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결과가 좋아지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인공관절 자체가 수명이 연장이 돼요. 네. 과거 인공관절 자체가 어느 정도 수명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이렇게 봤다면은 술 자체가 정확해지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인공관절 그 직접 기구를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피부 절개도 줄어들고요. 피도 적게 나고 그러면 수술 시간도 단축이 되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령의 환자분들도 수술하기가 좀 더 용이해지고 접근이 쉬워집니다. 그렇군요. 자, 인공관절 수술,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의 특징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김용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